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자유민주 TV의 주제로 통진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5일 날 정부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고 이제 12월 연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되는지, 또 왜 위헌정당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분야를 25년 동안 연구한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통합진보당의 유연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올 3월 11일 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제가 출두를 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이 8조 사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직접 목적의 유연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나누어서 직접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판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말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적 인권 존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 분립, 세 번째는 의회제도,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도, 그다음 선거제도, 그 다음에 이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권의 독립, 이 7가지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하는 것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례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미 독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2년 사회주의 제국당, 나치당이죠. 를 갖다 해산시킨 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1956년에 독일 공산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해산시킨 사례가 있는 이 독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의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소위 거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많이 원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어떻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가 아닙니다. 목적 활동 두 개가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 중 하나만 위배돼도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조항을 근거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의 유연성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이 목적의 유연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이건 강릉 또 통합진보당이 또 표출한 각종 공식문에 나타나 있죠. 통합진보당은 강릉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진보당의 지향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힐 겁니다. 자,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용어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일찍이 해방 직후인 1945년 북한 김일성이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다. 반제라는 것은 제국제에 반대하고 반봉건, 봉건체제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로 연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나와 있고 또 1990년에 아들인 김정일이가 또 우리 사회주의는 주체 사상에 기반한 주체 사회주의다 라는 그 또 논문을 발표합니다. 물론 김일성이나 김여래가 쓴 이 논문이 직접 김일성이나 김여래가 쓴 게 아니겠죠. 써준 사람이 있고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문헌으로 나와 있지만은 써준 그룹이 있습니다. 하여간 공식적으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의 이런 연설과 문헌을 통해 가지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자기네 강령에 나와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용어만 같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오리발입니다. 그럼 같다는 근거는 뭐냐? 여러 증거가 있는데 하나만 좀 대보죠. 여러분들 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이라는 이 분이 이 아로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조직원들,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의식화시켰습니다. 그 의식화시켰을 때 그 아로 사건을 제보한 이 제보자가 녹취한 그런 이 녹취 문건이 바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에도 이게 나옵니다. 의식학습을 한 가운데서 한 조직원이 이 경기도당, 통진당의 경기도당 부위원장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 일찍이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보적 민주주의에 어원을 두고 있다. 라고 해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로 사건 재판에서 이 아로 사건이라는 것은 경기도당 그 당원들이 아로 사건 130여 명이 100% 경기도당 당원입니다. 통합진보당에. 그래서 이 아로는 그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로 사건의 그 재판 판결문에서 이석기 집에서 압수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나타나 있고 또 실제 통합진보당 강령을 작성하고 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이 통합진보당의 그 정책연구원의 부위원장인 박모 씨가 쓴 글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식 소위 주체사회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연결고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용어만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에 기반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적의 유연성에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른바 그 민중 주권론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또 강령 해설 자료집 또는 공식 문헌을 통해서 민중 주체의 민중 중심의 그 진보적 민주를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 민중 권력, 민중 권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민중 주권이라고 하죠. 이 민중 주권은 국민 주권과 어떻게 다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이름하여 국민주권제입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은 뭐냐? 이걸 그대로 읊어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닙니다. 민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민중주권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과 민중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죠. 통합진보당에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 민중이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특권 계층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영세상공 등등 이러한 사람들만이 민중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주권주의를 내세워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아닌 특권 계층을 제외한 민중만을 이 주권을 갖고 모든 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에 국민주권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의 요인으로 제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갖다가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중주권 이게 바로 이 통진당의 이 하나만 가지고도 통진당의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통일방안입니다. 통진당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방안은 코리아 연방제 노선입니다. 이 코리아 연방제 노선은 이 코리아가 이 고려죠, 고려 연방제. 북한의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란 북한의 연방제 그 내용과 구성체계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일명 고려연방제고 통합진보당의 그 통일방안은 바로 코리아 연방제입니다. 이 코리아 연방제의 내용과 구성체계가 북한하고 일치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그 지향목표인 진보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체사회주의를 의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국가인민의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이 국민주권이 아닌 민중주권을 채택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을 채택하고 있는데 바로 통진당의 그 통일 방안인 코리아 연방제는 북한식 위장 적화 통일 방안이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목적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의 유연성입니다. 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의 유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의 그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어떠한 대중적 활동을 했는지 어떠한 투쟁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인 당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주의 제국당과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킬 때 바로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활동도 그 정당 해산의 그 활동의 유연성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 또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의 활동도 바로 그 유연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합진보당의 중앙이라든지 또는 비례대표 경선할 때 부정 선거를 한 이런 내용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의 이 활동의 유연성은 바로 이 정당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근거는 뭐냐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부정이라든지 또 작년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 한 것들이 당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통진당 활동 유연성은 뭐냐면 통진당이 그동안 구호를 내세우면서 또 목표를 각종 투쟁 과제를 투쟁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 대남 혁명의
핵심적인 투쟁 노선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한 연방제 통일 같은 거, 이 외에도 그다음에 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FTA 반대, 이렇게 북한의 주된 대남 혁명 노선과 입각한 투쟁 노선을 가지고 주로 투쟁을 해왔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북한과 일치하고, 이것은 바로 북한의 대남 혁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각종 이 간첩 사건, 연루자들이 직접 현재 통합진보당의 지휘부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현재 통합진보당의 상당수 지휘부에는 각종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바로 이 통합진보당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또는 1심의 간첩단 사건 또는 민주혁명당 사건, 이러한 대표적인 간첩단 사건의 연루자들이 바로 이 통합진보당 내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을 유토롭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등 법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정부 시절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면복권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과거의 이러한 반국가적 활동을 깊이 뉘우치고 자유민주 체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과거의 그러한 반국가적 활동 경력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반국가 이적 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걸 갖다가 도리어 자기 경력으로 내세우고 여전히 이러한 친북 반국가 이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의 구성원들이 특히 제일 마지막 핵심은 아로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실세인 이석기 의원과 또 이 이석기 의원이 지하에서 움직인 이 아로라는 조직인 통합진보당의 공식인 기구인 경기도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 주요 핵심 성원들이 대한민국의 내란을 선동하고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서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좀 남아있는데, 이러한 아로의 활동 같은 것도 바로 통합진보당의 활동의 유연성을 입증하는데 결코 적지 않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 시간상 이외에도 많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유연성을 제가 제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곧 임박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유연심판 선고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시도하는 유연정당 선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는 겸허하게 헌법재판소의 유연정당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